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38주년 특집으로 오늘은 광주, 목포, 여수 MBC 통합뉴스로 진행합니다. 5.18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5.18 역사 왜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 속에 오늘 기념식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꾸며졌습니다. 먼저 기념식 소식을 윤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국립 5.18 묘지에서 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엄수됐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기념사에서 당시 국방부가 진실 왜곡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과거 정부의 범죄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회고록 등을 통해서 진실을 호도하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총리는 5.18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되면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5월 광주, 정의를 세우다를 주제로 한 올해 기념식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5.18 당시 가두방송으로 시민 참여를 독려했던 전옥주 씨가 그날의 상황을 재현했고,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8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애끓는 사연이 영화 속 장면과 함께 소개됐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초록색 웃돌이 깜장 바지 입고 키는 요만하고 이름은 이창현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행방불명자들의 소재와 안매장 의혹, 그리고 발포 명령자 등 밝혀야 할 진실들을 밀린 숙제처럼 안고 맞이한 올해 기념식은 지난해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빗속에서 치러진 올해 5.18 기념식은 과거와 많이 달랐습니다. 드라마와 같은 형식뿐만 아니라 출연자와 참석자, 진행자도 달랐습니다. 진실을 향해 열린 기념식은 비록 대통령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38년의 서사 드라마처럼 펼쳐진 5.18 38주년 기념식은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두 주연 배우들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고 힌츠페터 기자의 미망인 등 저마다의 광주를 간직한 푸른 눈의 증인들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독병원 원목으로 근무하며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고 헌트리 목사의 부인은 광주를 사랑했던 남편과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our beloved 광주, is now forever associated with justice. 행불자 가족의 한 맺힌 사연이 소개될 때, 시민들의 참여를 목 놓아 외치던 거리 방송이 재현될 때 참석자들은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아직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왜곡된 내용으로 그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진짜 그 같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죄송하고. 세월호 가족들은 올해도 5.18 유가족을 만나 가족을 잃은 서로의 슬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초대장을 받지 않고 찾아온 일반 참배객들도 무덤수만큼이나 많은 고통의 사연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령들의 그 정신들을 다시금 친구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다시금 또 새기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만여 명이 참석했던 지난해 기념식보다 참석자 수는 적었지만 기념식이 남긴 울림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에 벌어진 계엄군의 성폭행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38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위원회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피해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당시 시민들을 무력 진압한 책임자로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씨를 거론하고 있지만 전 씨는 38년째 자신이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비밀 문서를 보면 80년 5월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이동 배치한 사람이 전두환 씨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9일 당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브레진스키가 지미 카터 미 대통령에게 보낸 비밀 문서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오는 15일쯤 정부와 대규모 충돌을 향해 가고 있고 이것은 군부의 강경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장군은 한국 경찰이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2개에서 3개의 정예부대를 서울 가까이 이동 배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 씨가 공수부대를 직접 배치한 책임자임을 명시한 겁니다. 이 보고가 이루어진 날 미국 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11공수와 13공수 등 공수부대가 서울로 이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한국 군 기록에도 실제로 같은 시점 11공수와 13공수를 서울과 김포에 이동 배치했다고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만이 아니라 다른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볼 때 이미 공수부대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행위의 주체가 KCI 다이렉트 전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고 그가 명령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두환 씨의 군부대 배치 사실이 5.18이 발생하기 9일 전에 이미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It shows you that at the highest level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y were very well aware of military plans to take over Korean society. I would say it's a devastating. 전두환 씨는 지난 38년간 80년 5월 공수부대의 시위 진압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해왔으며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도 당시 공수부대를 배치한 건 이희성 계엄 사령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얼마 전 38년 만에 공개됐죠. 하지만 이 영상에선 가장 중요한 집단 발포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영상의 출처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찍은 걸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끝난 뒤 시신들로 아수라장이 된 병원 영안실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다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둔 전영진 열사의 관이 보입니다. 27일 도청 최후 항쟁이 끝난 다음 날 전남도청엔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고 광주에 온 소준열 정교사 사령관이 환하게 웃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흑백 영상에 음성도 들리지 않는 이 영상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간 한 시민은 영상에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자신을 본 뒤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 서울과 인천에서도 동영상을 보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주의 일상을 꼼꼼히 기록한 72분짜리 이 영상에서 정작 발포 명령자를 찾는 데 가장 핵심적인 단서인 집단 발포 영상은 빠져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계신 21일 날 집단 발포라든지 그런 항쟁의 참담함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서 그렇지만 다른 주요 장면도 굉장히 우리가 밝히고 알아야 될 장면들이거든요. 누가 이 영상을 찍은 걸까? 계엄군과 시민들 양측의 모습을 넘나들며 찍었고 광주 외곽 지역을 통제 없이 촬영했습니다. 또 군 고위층을 근접해 촬영했다는 점에서 군 관계자나 외신 기자가 촬영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이제 시민이나 학생이나 군인들도 전부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건물에 숨어서 찍었는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것 보면 군대 영상을 다룬 사람이 5.18 기록관은 영상에 없는 집단 발포 상황이 원래 찍히지 않은 것인지 입수 과정에서 고의나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영상을 분석한 뒤 진상규명위원회에 영상을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발포 명령자는 누구이며 그때 사라진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3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온전한 진상규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헬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통 끝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 조사가 본격화합니다. 발포 책임자와 5.18 왜곡의 뿌리를 찾고 안매장 의혹과 행방불명자, 북한군의 개입 여부까지 밝혀야 하는 광범위한 조사입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를 맡을 위원회 구성은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생 개혁 입법 등을 논의할 시점에 자연스럽게 5.18 진상규명이 구성되고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전두환 씨를 비롯한 학살의 책임자들을 조사할 수 있을까? 동행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거부하더라도 과태료만 물릴 수 있을 뿐 강제로 조사할 수단이 특별법에는 없습니다. 군 문서를 통해서 진실을 추적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거는 뭐 신군부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자료 자체가, 동향보고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없어요. 국회 청문회와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진실들.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야 하는 역사적인 숙제가 놓여 있지만 전두환 씨가 90살에 가까워지는 등 당시 군부 인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